예,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헌법적 절차로 대통령 직위에 대한 파면은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죠. 징계 절차는 끝났습니다만 여전히 남아있는 정치적 심판과 또 사법적 심판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 측면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당에 대한 심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심판이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나 지난 윤석열 정권의 3년이라는 것을 되돌아보면 실제로 대한민국이 엉망진창이 된 3년이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현재 모든 지표들이 그런 것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쿠데타까지 또 계엄까지 또 해서 더 이제 심각한 상황으로 변해가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전히 남아있는 심판을 제대로 하고, 또 하나는 이 원인을 어떻게 잘 규명해서 대한민국이 조금 더 바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또 미래를 설계하는 또 그런 선거가 돼야 되는데, 과거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그 설계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심판의 본론은 결국은 정권을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반론 들을까요? 우리 조수성님 말씀에 동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먼저 송구스럽고 안타까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좀 나눠서 얘기를 드리면, 물리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심판은 끝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탄핵을 통해서 대통령 지위를 잃어버렸죠. 그다음에 지금 형사재판이 이제 진행 중이니까 그건 사법적 영역으로 이제 넘어가 있어서 물리적으로는 끝났는데, 우리 정치적으로 정서적으로는 끝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조성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게 우리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쓰여져 있는 문제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논쟁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날 분명히 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본회의장에 우리 당 의원들도 분명히 속해 있었고, 우리 당에서도 힘을 보태서 계엄이 저지가 된 거예요. 이후에 대해서 저희 당이 탄핵의 강을 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전직 대통령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소위 땔감이 있으면 계속 불이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당이 계속 땔감을 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땔감을 끊어야 되는데 여전히 끊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조성님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인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당이 그걸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조속히 그런 것들부터 정리해 나가야 이번 대선에서 저희가 그나마라도 조금의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먼저 말씀하시죠. 네, 저도 그 땔감에 대해서 동의하는데요. 결국 그 땔감을 계속 떼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중을 국민들한테 전달하고, 그래서 본인이 선택돼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후보들이 있다라는 게, 과연 국민의힘 전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세력과 단절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저희는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한 발짝 떨어져서 이 상황을 보면, 만약에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전히 당원으로 있는 그 정당이 다시 정권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면 국민들은 어떤 불안을 갖게 되느냐? 혹시 사면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지게 되면 12.3 비상계엄은 과거사가 아니고 현대사가 되고,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 있어서 이런 친위 구테타를 제압하지 못하는 반민주 국가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대선은 헌재의 결정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용하느냐 아니면 받아들이지 못하느냐를 대선으로 국민들이 의중을 드러내주는 거다. 그래서 저는 보수 세력이 아니라 보수 위장 세력, 보수 참칭 세력에 대한 심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아까 12월 3일 날 밤 상황을 가지고 민주당은 그 전에 있었던 우리의 모든 잘못은 퉁치자, 그날 밤에 있었던 일만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지난해 4월에 1년 정도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줄곧 느꼈던 감정이,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사냥을 하는 듯한, 사냥을 당하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3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잘못했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민주당은 정권을 뺏기고 나서부터 이 정권이 국민이 선택한 정권 아닙니까? 이 정권이 5년 동안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저는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 이를테면 그 정권을 추격하고 정권을 괴롭히고 정권의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발목을 잡고, 이런 행동들을 너무나 거침없이 계속 해오셨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불안감을 요즘 가지고 있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적폐청산이라는 거 하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 적폐청산의 광풍이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란 종식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런데 그 내란이라는 것도 기실 지금 확정된 어떤 것도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물론 8대 0으로 정치적 결정을 내리긴 했습니다만 그것을 저희가 내란이라고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중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이 이렇게 전횡을 하고 민주당의 폭정에 대해서 대통령이 느꼈을 어떤 국정 운영에 불가능하다라고 느꼈을 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도 책임이 적지 않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우리도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민주당 의원 단 한 분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날 밤에 있었던 그날 밤의 상황만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했기 때문에 저희 보고 단죄를 하라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받는 재판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가 단죄를 하셔야죠.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 중에 이재명 대표가 잘못을 하긴 했어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단 한 분도 없지 않습니까? 그건 옳지 못한 태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저 이 부분은 팩트를 좀 바로잡고 싶은데요. 헌재 결정문 32쪽을 정확하게 보면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국익저해 및 국정마비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헌재가 그런 상황이었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피청구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겁니다. 제가 한 그리고 부분만 그러면